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력주 길라잡입니다. 오늘 5월 25일 9시 20분 정도인데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지수 흐름 간단하게 체크하고 이번 주 단기관심 종목들 현우산업, 상신전자, 모비스, 영보화학, 화성밸브 차트 좀 살펴보도록 하고 그리고 구독자분께서 분석 요청하신 제이스콜딩스, 오성 첨단소재 보도록 할 거고 마지막으로 한국종합기술이랑 린드먼 아시아 차트 좀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보면 어제 다우, 나스닥, S&P 다 하락 마감을 했죠. 지금 부채 한도 리스크가 아직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제도 하락이 좀 나왔었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 지금 갭으로 하락하면서 이때 상승한 폭을 다 반납을 하고 지금 이 전 고점, 전 고점대 라인을 지금 내려오는지 아니면 여기서 다시 반등해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는지 이걸 좀 체크해야 될 것 같고, S&P 500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박스권이 나오고 있는데 이 박스권을 아래로 돌파 다시 깨고 내려가는지 아니면 위로 돌파하고 올라가는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미국 선물 흐름이 나스닥이 지금 2%대 상승이 나오고 있고, 나스닥이 지금 선물이 2%대 상승, S&P 500이 지금 0.7%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그 이유가 어제 시외에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시외에서 지금 뭐 20%대 상승이 나오면서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리고 오늘 장 전에 여러분 이거 보시나요? 엔비디아 지금 30% 이상 떠서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증시는 상한가가 30%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지 아니면 이걸 좀 뱉어내는 그림이 나올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시가총액 1000조가 넘어가는 종목이 보시면 이때 역사적 신고가인데 여기를 갭으로 그냥 뚫고 올라가는 모습이죠, 지금. 그래서 지금 조정도 크게 나오긴 했는데 이 조정을 다 이제 이겨내면서 추세를 아예 우상향으로 돌린 모습인데, 와, 이거를 갭으로 뚫고 시가총액 1000조짜리가 1000조가 넘는 종목이 이렇게 지금 30% 갭으로 20% 떠서 지금 시위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게 좀 대단한 것 같고, 와, 정말 미국 증시에 비하면 우리나라 증시는 정말 약간 세 발의 피라는 게 이런 걸 보면서 느끼는 것 같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이제 어제 미국 증시 흐름 그대로 이어받아서 또 하락이 나왔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앞전 양봉을 잡아먹는 음봉이 나온 게 일단 좀 안 좋은 모습이고, 다행인 건 0.5%대 그렇게 큰 하락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더라도 이 448일선을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제 크게 하락하지 않았는데 오늘 이제 0.9%대 하락을 하면서 지금 단기동 평균선 15일선과 33일선 정도 근처에서 지금 어, 이 구간까지 내려와 있는 모습인데, 일단 중요한 건 이 구름대를 다시 깨고 내려가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하락하더라도 구름대까지만 하락을 하고 다시 올라가주는 그림이 좋기 때문에, 왜냐면 구름대는 여러분들이 지수 보셔서 아시겠지만 한번 깨지면 돌파하기 전에는 계속 저항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못해도 이런 그림이 나오거나 이런 그림 또는 이런 그림, 구름대에서 지지받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와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 지금 내일 다시 상승을 해주는 그림이 나올지 아니면 조금 더 하락을 해서 이 구름대 하단까지 내려오는 그림이 나올지 이걸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 단기간신 종목들 좀 하나씩 보면, 먼저 현우산업부터 볼게요. 현우산업 같은 경우에 지금 어제 소폭 하락했다가 오늘 다시 좀 회복을 해준 모습이죠. 그러면서 여전히 지금 이동평균선 정배열 난 상태의 모습을 계속 지켜주고 있는데, 제가 지금 단기적으로 말씀드리는 이 추세, 단기 저점 올려주는 이 추세를 깨지 않는 한 이 추세 손절 라인 잡고 매매 해보기에 괜찮다 말씀을 드렸고, 왜냐면 아래로는 빠지면 짧고 위로 올라가면 굉장히 큰 수익이 크기 때문에 이 정도 구간 손절 라인으로 매매 해보기에 여전히 괜찮은 종목으로 보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5,600원대 계속 저항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지금 5,600원대를 계속 못 올라가지고 있는 모습이 나왔죠. 그래서 어제도 올라갔다가 엊그제도 올라갔다가 어제 다시 하락하고 오늘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는데, 여기를 좀 시원하게 돌파해주는 움직임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올라가서 이렇게 좀 한번 위에서 지지받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일단 그나마 긍정적인 건 지금 오늘 장중에 거래량이 43만 주가 터졌죠, 장중에. 근데 지금 시외에서 현우산업 12만 주 거래량이 좀 많이 터졌죠.
거래량이 12만 주 정도 터지면서 3% 정도 상승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흐름 이어서 받으면 지금 시외에서 5,800원까지 올랐는데 못해도 한 5,700원 위에서만 좀 시작을 해준다면 좀 내일 약간 갭으로 장대 양봉 한번 나올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거든요. 물론 이게 윗꼬리 캔들이 될지 장대 양봉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일단 올라갈 가능성이 한 번 있다는 거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내일 이제 장 개장하면 혹시 갭으로 떴다가 눌러주고 다시 회복하는 그림이 나온다면 단타적으로 좀 접근을 하셔도 괜찮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우산업은 내일 이 5,700원 이 시외의 흐름 반영하면 5,800원인데 이 정도 구간 위에서 출발하는 그림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구름대를 완전히 돌파하고 슈팅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종목 상신전자. 상신전자 같은 경우에 제가 지금 추세선을 그어놨었는데 최근에 이제 이런 추세가 저점 올려주는 이 추세가 만들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오늘 이 추세 지켜주면서 장중에 14%까지 올라가는 찔러주는 모습이 나왔고 이제 종가 기준으로 5%대 상승이 나왔는데 이제 차트를 보다 보니까 하락 도치 양봉 하락 도치 양봉 이렇게 나왔으니까 하락 도치 양봉 이런 그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제 이 추세를 지켜주면서 앞에와 비슷한 흐름이 나와줬죠. 그래서 지금 이 상신전자 같은 경우에 오늘도 거래량 적지 않게 들어와 준 모습이고 지금 일단 이 6,000원에서 6,000원 300원 정도 되는 물량을 좀 계속 테스트하고 있는데 만약에 내일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와준다. 그러면 이 앞전 고점대 라인까지 좀 도전을 해주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 저점 올려주는 단기 추세는 지켜주면서 상승이 나왔다는 게 좀 괜찮게 보고 있고 제가 이제 1차로 손절 라인 제시해드린 가격이 5,500원 정도였죠. 5,500원 정도였는데 이 구간을 이제 이탈을 하면서 이탈을 했다가 다시 올라오면 그 구간에서 진입을 하셔도 되고 이탈하면 이 장대 양봉에 앞전 장대 양봉이 시가까지도 내려올 걸 염두에 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일단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고 다시 회복해주면서 반등을 해준 모습이죠. 그래서 분봉으로 보면 이제 장 초 중반에 들어 올렸다가 조금 하락하고 마무리가 되긴 했는데 일단 내일도 흐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오늘 이제 양봉이 하나 나왔으니까 좀 이러한 장대 양봉 하나 나와주면 좋은 흐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이제 이동평균선 이제 다 정배열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이제 224일선도 딸려 올라오면서 그래서 이제 이 상승 파동이 아직 꺾이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상승을 좀 노려볼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종목 모비스. 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지수 밀렸는데도 지금 5%대 정도 상승이 나와줬는데 마찬가지로 제가 1차로 제시해드린 손절 라인이 앞에서 저항 나오고 최근에 지지 나온 2,500원 정도였는데 이 구간을 이제 엊그제 이탈을 했다가 다시 올라왔죠. 똑같습니다. 상신전자랑. 이탈하면 이 장대 양봉에 시가까지도 하락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그게 아니라면 다시 올라왔을 때 매매를 하는 거. 그래서 지금 모비스 같은 경우에 다시 손절 라인 위로 올라와 줬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 손절 잡고 매매하기 괜찮을 것 같고 지수가 밀렸음에도 흐름이 괜찮게 나왔고 분봉상 보면 초 중반에 이렇게 계속 올려주면서 마지막에 입형 정배열 만들어주고 거래량 들어오는 모습. 그러면 내일 만약에 눌림을 주고 만약에 혹시 눌림이 나왔다가 오늘의 시가를 돌파하는 그림이 나온다. 그럼 또 단타로 접근해도 괜찮겠죠. 그래서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손절 라인을 이탈했다가 다시 올라왔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 영보화학. 영보화학 같은 경우에 지금 이 매집봉 이후에 옆으로 박스권을 그려주면서 크게 움직임은 없는 모습인데 지금 계속 448일선 근처에서 놀고 있죠. 거래량 엄청나게 죽인 채 지금 개미들 시선을 안 타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이 매집봉을 기준으로 크게 밀리진 않았는데 이제 저점은 점점 올려주고 있는데 그럼 여기서 한번 위로 튀는 그림이 나와주면 좋은 시나리오가 나오겠죠. 왜냐면 여기 앞에 이렇게 매집봉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장대 양봉이 나오면 이 매집봉에 찔렀던 구간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도 이 저점 올려주는 추세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추세 하단 또는 내려온다면 이 224일선 정도 3,700원 정도 되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안 내려온다면 이 추세 하단 정도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 조금 더 내려온다? 그럼 이 224일선 정도 손절 라인 잡고 매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일단 위에서 지수가 빠지든 오르든 크게 움직임 변동 없이 버티고 있다는 건 세력이 지금 주가를 관리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러면 여기서 상승 조정 상승으로 가는 N자형 파동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용보학도 여러분들 계속해서 지켜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다음 종목 화성밸브. 화성밸브는 오늘 6%대까지 찔러주는 상승이 나왔는데 이제 밀리면서 저가가 종가가 돼버렸죠. 그래서 분봉으로 보면 장 초 중반에 들어올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 이후에 쭉 방치가 되면서 밀린 모습이죠. 다행인 건 이제 밀리면서 거래량이 터지지 않은 건데, 그러면서 지금 보시면 이 분봉으로 보더라도 약간 일봉상의 세력주 느낌이 나죠. 들어올리는 공격형 매집 이후에 돌파하고 올라가는 그림. 그래서 이런 그림이 나와주면 정말 베스트겠지만, 일단 화성밸브 같은 경우에 일봉으로 보면 지금 제가 1차로 제시해드린 손절라인 448일선 근처에 있기 때문에 눌러준다면 이런 그림 노려보거나 눌렸다가 바로 올라가는 그림도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반대로 이 여기를 올라가 주지 못한다. 아래로 짧고 위로 크게 열려있기 때문에 가성비가, 손익비가 좋은 구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448일선을 지켜주면서 여기 매집봉이 하나 있고 두 개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양봉이 하나 쓴다면 좀 높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에서 물량 테스트를 2번 정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화성밸브 같은 경우에 올라간다면 이런 식의 그림 예상해 볼 수도 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구독자분께서 분석 요청하신 두 종목 좀 볼 건데, 먼저 제이스코홀딩스부터 볼게요. 제이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상장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지금 보시면 한 10년 뜯어서 보면 2015년도 고점 이후에 바닥 내려왔다가 들어올리는 모습 슈팅이 나왔는데, 이게 솔직히 세력이 털고 나간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이 굉장한 고점을 찍고 쭉 빠진 걸로 봐서는 세력이 이탈한 게 한번 맞는 것 같거든요. 그 이후에 이렇게 이제 코로나 전후 상승, 하락, 상승이 나오면서 지금 차트를 조금 우상향으로 돌려준 모습이 있거든요.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는 우상향으로 돌려주는 지금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2021년 4월 고점을 찍고 그 이후에 쭉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됐는데, 보시면 지금 제가 여기서 차트를 잘못 봤네요. 여기서 이제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되고 이 하락 추세를 돌파하면서 저점 올려주는 추세가 나왔는데, 지금 최근에 이평 모아주는 구간에서 슈팅이 한번 나왔죠. 그래서 지금 벌써 이 바닥 대비 2배 이상의 상승이 나왔는데, 제 생각에는 이 가격대에서 세력이 털었다고는 좀 보이지 않거든요. 지금 차트는. 그리고 지금 약간 의도적으로 뺀 듯한 모습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장기동 평균선 라인에 걸쳐 있는데, 그러면 여기를 좀 지켜주는 모습이 나온다. 그럼 이렇게 들어갈 타점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좀 크게 보면 이 2022년 저점 때부터 해서 이렇게 보면 또 이런 추세 하단까지도 내려올 가능성을 열어놔야겠죠. 그러면 딱 이 정도 가격대가 2,450원 정도 되는데, 이 저점 올려주는 추세에 하단까지 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 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라면 이 추세를 448선에서 돌려주는 그림이 나오거나 적어도 이 저점 올려주는 추세를 근처에 왔을 때 지켜주는 모습이 나올 때 그걸 보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물론 지금도 손절라인 잡고 들어가도 괜찮지만 일단 돌려주는 모습이 나왔을 때 들어가도 늦지 않기 때문에 돌려주고 올라가는 그림 나오는지 이걸 좀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 오성 첨단 소재. 오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상장한 지도 꽤 오래됐고 지금 엄청나게 지금 바닥권에 있는데, 보시면 이 바닥권에 있으면서도 2020년 코로나 이후에 약간 그 들어올리는 이게 매집으로 좀 보이거든요. 근데 이 매집 이후에도 엄청나게 하락이 나왔죠. 하락 나오고 또 들어올렸는데 다시 재차 하락 나온 모습. 그래서 지금 추세 자체는 하방 압력이 계속 강하게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미 이 고점 이후에서 5,000원에서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났기 때문에 하락 추세가 좀 강하다고 볼 수 있고, 적어도 이 거래 정지 기간 이후에 상승을 할 거였다면 여기서 하락하지 않고 추가적인 상승이 장기동 평균선에서 눌림 받으면서 상승이 나왔겠죠. 근데 이걸 다시 깨고 내려갔고, 내려오면서 지금 이제 바닥에서 다시 매집봉을 띄워주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일단 단기적으로 지켜주는 바닥 라인이 이 정도로 보이는 것 같고, 한 1,480원에서 한 1,400원 사이로 보이고 있는데, 그러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장기동 평균선 하나라도 위에 올라갔을 때 그 위에서 매매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리죠. 물론 여기서 바로 이렇게 양봉을 쏠 가능성도 있지만 저는
적어도 장기노평에서 하나 정도는 위에 올라갔을 때 매매를 하는 게 좀 안전하다 생각이 돼서 그렇게 매매를 하고 있고, 지금 일단 이 111선 장기노평선 첫 번째 라인에 좀 걸쳐 있는 모습인데, 여기서 오히려 매집봉이 한 번 더 뜨면 224일선 근처에서 손절 라인 잡고 들어가거나, 매집봉 이후에 이 몸통을 분할 매수한다는 개념으로 매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굳이 지금 저라면 이 구간에서는 매매를 좀 하지 않을 것 같고, 일단 적어도 이렇게 바닥을 좀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찍어줬으니 장기동평선 타고 올라가는 그림 나왔을 때 그때 들어가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성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제 기준에서는 아직 타점에 오지는 않은 것 같고, 올라왔을 때 적어도 이 장기동평선 라인 위로 올라왔을 때 안착하는 거 보고 들어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제 말씀드렸었던 한국종합기술, 그리고 린드만 아시아 차트 좀 보도록 할게요. 어제 한국종합기술 시외에서 4%대 상승 나와서 7,400원대에서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오늘 그 흐름 받아서 시가 7,480원 5%대에서 상승을 했는데, 보시면 개장하고 그냥 쭉 밀렸죠. 갭상승하고 이제 물량 소화되면서 쭉 밀린 모습인데, 근데 지금 보시면 장기동 평선 위로 올라갔죠. 그래서 저 오늘 1차 진입했습니다. 7,100원 정도에 1차 진입을 했습니다. 당연히 여기서 1차를 받았으니 2차는 이 수렴하는 추세, 적어도 이 수렴하는 추세 하단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1차를 샀고, 내려온 다음에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할 거지, 아니면 반대로 여기서 더 버텨주는 모습이 나온다, 장기동 평선 라인에서 며칠 정도 좀 버텨주는 모습이 더 나온다, 그러면 위로 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지금 한국종합기술은 저는 1차 매수에 지금 들어가 있고, 지금 일단 수렴하는 추세에 거의 끝부분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 좀 기대가 되거든요. 눌림이 있더라도 이 구간을 분할 매수한다는 개념으로 매매를 하면 아래로 짧고, 반대로 또 위로는 위로 올라간다면 파동 주면서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한국조합기술 같은 경우에 일단 장기동 평선 위로 올라오는 걸 좀 기다리고 있긴 했어요. 왜냐면 이때도 매집봉이 있었는데 몸통으로 올라가 준 적이 많이 없죠. 이때 올라갔다가 내려왔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이 구간을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면 1차 매수 한 50만 원으로 수익 실현을 하고, 그게 아니라면 적어도 이 저점 올려주는 수렴 추세 하단에 왔을 때 이 정도 구간에서 2차로 진입을 해서 여기를 이탈한다? 그럼 자르는 걸로 매매를 하려고 지금 1차로 진입을 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으로 린드먼 아시아. 린드먼 아시아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현대사료, 상신전자랑 비슷하게 굉장히 많이 가져왔었던 종목이죠. 근데 이 린드먼 아시아 같은 경우에 이때 1차 엘리어트 1파가 좀 나온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만원을 찍고 보시면 쭉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저는 6,200원대 지금 1차로 진입을 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보시면 제가 주봉이나 월봉으로 봤을 때 이 5,800원 정도까지 내려오면 좋은 타점이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딱 보시면 여러분들 아시겠죠. 지지 저항이 많이 겹치는 구간이에요. 지지 저항이. 그렇기 때문에 내려오면 5,800원 정도 내려오면 좀 땡큐일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 결과론적으로 5,800원을 찍고 5,700원까지도 밀렸었는데, 그 이후에 오늘 17%까지 찌르는 매집봉이 나왔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 구간에서 양봉으로 차트를 돌려준 모습이죠. 그러면 여기서 바로 날아갈 가능성도 있지만 한 번 더 확인해주고 갈 가능성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도에서는 1차 정도 담으시는 게 괜찮은 라인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주봉 월봉상 많이 겹치는 구간인 이 5,700원, 800원 정도까지 내려오면 좀 타점이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거 보고 만약에 여기서 조금 더 지켜주는 모습 나온다? 그럼 저도 지금 2차로 진입을 해볼까 생각 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린드먼 아시아 같은 경우에 이제 2파가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아마 14,000원, 15,000원 정도까지 올라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파, 2파, 뭐 3파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1파에 적어도 2배 정도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린드먼 아시아 같은 경우에 지금 이 5,800원 정도 지금 제가 그어 놨었는데 여기까지 지금 내려왔다가 반등이 살짝 나오고 있다는 거. 대신 일봉상 여기서 바로 갈 가능성도 있지만 한 번 더 내려왔다가 바닥을 찍고 갈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이게 페이크 상승으로 다시 내려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가성비 좋게 매매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정도 여러분들이 좀 분할로 접근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그리고 크게 보면 지금 이러한 하락세경 수렴이 나오고 있죠. 크게 수렴으로 보이진 않지만 하락하던 추세를 돌파, 눌림, 지지, 상승 이런 식의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위치에서 지지가 나와야 될 구간은 일단 당연히 112선이 되겠죠. 앞에서도 지지 저항이 있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의 위치에선 여기를 지켜주는지 보고 이 매집봉을 기준으로 또 매매를 하셔도 괜찮은데, 일단 이 캔들 자체가 그렇게 몸통이 크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진입을 하신다면 여기 구간 또는 여기 구간까지 하락할 걸 염두를 하시고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거. 바닥 한번 찍고 올라갔는데 다시 한번 찍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는 거. 그러면 한 번 더 내려온다면 좀 좋은 타점이 되겠죠. 아래로 짧고 위로 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린드먼 아시아도 여러분들이 당분간 꾸준하게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고, 일단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지 이제 이 거래일 정도 하락이 났는데, 일단 디폴트 관련된 이슈가 좀 해결이 돼야 되는데, 미국 1분기 GDP 잠정치도 예상을 상회했다고 하네요. 실적이 꽤 괜찮게 나오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지금 경제 지표 관련된 건 좀 괜찮게 나오고 있고, 지금 일단 뭐 엔비디아 지금 미친 상승 나와주고 있고, 시가총액 1000조입니다. 1000조 여러분. 삼성전자가 400조인데 시가총액 1000조가 넘어가는 이 엔비디아가 이렇게 30%가 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게 정말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나라 증시는 진짜 미국 증시에 비하면 세 발의 피라는 것 같고, 일단 미국 증시가 오늘 뭐 나스닥이 됐든 S&P 500이 됐든 다우가 됐든 상승을 해줘야 국내 증시도 이 미국 증시 흐름 이어받아서 상승이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오늘 미국 증시 흐름 어떻게 나오는지 여러분들도 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상승이 좀 나오면서 마무리가 돼서 이 엔비디아도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는다면 내일 또 국내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AI 종목들 엄청나게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도 어떻게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